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4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내 1년 동일하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신청 추천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시간에는 도시화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에 관한 사항을 보셨습니다. 1단계의 목적은 개발구역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사업 해야 되죠. 그 개발사업 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그 시행자는 1단계 계획인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한 자는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도시화 사업은 실력이 있어야만 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자금 조달 능력과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시행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가능한 자 중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권자가 지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저 전부 환지 방식 시에 조합과 토지 소유자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실패할 것을 예상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실패할 것을 예상해서 지정하는 것이죠. 여기 전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된 땅 중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환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를 토지 소유자 받게 되었을 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땅보다 옆에 사람이 좋은 땅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보상이라 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돈을 내고 피자 한 판을 주문했을 때 피자 8조각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든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옆에 친구 피자 조각에는 토핑이 2개 올라가 있으면 마음 상하죠. 그런 경우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패는 토지 소유자만 실패하면 되지 외부인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해서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병동에 해당되면 나는 지병동 기억난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고시 된 날부터 1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충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 결정되었는데 저 시행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실, 이착이란 말을 기억하면서 시행자 변경 사유를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대행, 위탁, 신탁이란 말을 각각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기 대행은 공공이 주택 설계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모든 시행자가 철도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탁은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시행자와 관련되어 늘 출제되는 시험 파트가 되게 됩니다. 이것 양 얼마 안 되죠. 할만하죠. 그래서 개발법은 쉬운 법이라는 것 파악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 사업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행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은 민간이죠. 그래서 3번 드린 겁니다. 4번 시행자는 철도 등의 공공시설 건설 등의 업무를 국가 등의 공공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신탁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5번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실 이착이죠. 그래서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 가로 해놓습니다. 2번 시행자 지정 취소 그냥 보십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부터 6개월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행자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을 해놓습니다. 4번 부도 파산, 5번 실시계 인가 취소, 이러한 것들은 시행자 변경 사유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일실 이착 그리고 지병동 저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주정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되는 겁니까? 지정하고 설립하는 겁니까? 지정하고 설립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곳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합니다. 덕분에 이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2번입니다. 조합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정심판과 관련되어서는 처분 관청에 상급 관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도 수원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하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잘못했다면 이 조합은 지정권자 있죠. 조합 설립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도시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원은 강제로 조합원 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었다면 뭔가 당근도 줘야 되죠. 그래서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조합은 부가금 등을 연체한 자, 체납한 자 있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조합이 이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4%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주택공사가 지방공사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2%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시군 구청장에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는 4%이고 공공은 2%의 수수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강제로 조합은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7번입니다.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장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 조합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우리는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지정권자 인가받아 조합 설립한다. 그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도시개발조합이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임원 자격과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교도소에 수감된 자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라면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를 인정하여 미성년자 등은 임원 될 수 없는데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강제로 조합원 되죠. 그리고 총회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 총회는 조합원 전원이 모여 의사결정하는 곳인데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총회 의결권을 대의원회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될 5개 정하나 게임입니다. 정한 게임회. 그래서 정관 변경, 환지 계획 변경, 개발 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조합 해산. 다만 청산 절차를 밟고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한 조합 해산, 정한 게임회 이 5가지는 총회에서만 처리합니다. 요즘 TV 보시게 되면 안정환이 축구 선수로 나오십니까? 예능인으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게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하나 게임에 기억하시면서 얘가 시험 문제 나와서 내가 합격하게 되면 바로 안정환 씨 팬클럽에 가입해 주셔야 되죠. 받은 만큼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개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는데 그 업무와 관계된 사항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다루시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7번에 3번 조합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정하나 게임회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은 임원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 가진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래서 7번은 답을 2번으로 해주시는 거죠. 조합장과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등을 체결하면 감사가 대표한다. 그런 내용 정리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8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원형제에 관한 사항으로 3분의 1 맞죠? 2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저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때만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수용 방식의 경우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공사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돈 내는 것, 이행보증금 내는 것,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모두 민간에게만 적용되고 공공에게는 따로 적용하는 것 아니었죠. 4번입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지법상 사업인정,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공지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 가려놓습니다. 이 문장 나온다면 그때부터 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기는 바로 세목 고시,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죠. 5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 상환 채권을 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부 추정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에서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공사 완료하면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데, 저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 주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사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만큼은 지정권자 아닌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지죠. 그리고 환지 방식의 공사 완료되게 되면 환지 계획,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보상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이 잘 완료되었는지 주민 공람 절차 거치고 더 이상 이의 신청 없는 때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결과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저 공사 완료 공고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는데, 이런 환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환지 등기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이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특별히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자인 지정권자가 공사한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이 준공검사한다? 안 하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와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준공검사 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과 관련된 60일 기산일, 시행자와 지정권자 같다면 공사 완료 공고한 때부터, 시행자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면 준공검사 한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를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음날 발생하고, 소유권 발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유지한다? 소멸돼야 된다.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끝나는 때 종전 권리는 소멸되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셨으면 저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고,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공사 완료한 후 그 도시개발 구역 내 땅은 시행자의 소유로 영원히 귀속된다, 팔아야 된다. 파는 것을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만약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사전 현금 보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외이다. 예외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시행자가 직접 개발 시행해야 되는데 원형지를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하고 이자에게 개발 사업을 맡기게 되면 원칙의 예외이죠. 그리고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돈 받는다면 이것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저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자주 시험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는 때 매수 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전부 채권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비도시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농업인이 생활합니다. 그분들은 저축해 놓은 돈 많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출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5년 동안 먹고 살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분양 대상의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상환이라 말 쓰게 된다면 항상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죠. 상환 기간 따로 없습니다.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토지 상환 채권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8번, 5번과 관계된 사항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전부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죠. 일부만 발행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추천없습니다.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수의계약과 비견되는 것이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양받을 사람이 참 많다고 하면 경쟁 입찰을 하는데 딱 한 명이라면 수의계약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급하게 되었을 때 여러 명에게 발급했지만 이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토지를 상환하게 되면 시행자와 채권 가진 자 한 명 사이의 관계이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게 되면 채권자 한 명에게 토지를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입니다. 2번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증받아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율은 발행자 정합니다. 그리고 5번,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므로 이전 불가능하다.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서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지만 토지 상환 채권은 주택법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답을 5번으로. 10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지 공급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형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여기 지정권자 승인받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 시행자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데 이 원형지를 원형지 개발자에게 개발 사업 맡기는 겁니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놓으시는데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이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공사 비용 고려하여 시행자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 아주 싸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공급할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공공은 공공일 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만들겠다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원형지 공급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3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경과기 전에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이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폭리를 취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최대 10년간 원형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원형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평당 100만 원 땅이 있다면 보통 60만 원 정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그 보상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냥 100에 강제 수용했다. 그러면 종전 녹관 농자의 토지의 가격이 100이었는데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바뀔 겁니다. 이걸 감정평가하게 되면 토지 시세의 80% 정도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리고 협의하여 공급하게 되면 아마 100에 또는 60에 강제 수용했다면 한 150, 200 정도에 공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중에 원형개발사업 시행자로 직접 개발하게 되면 이곳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명동 같은 경우는 땅 한 평에 6억 이상 되거든요. 아마 9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9억이라는 금액은 빼고 1억짜리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것 바로 팔면 한 9천만 원 이상의 평당 9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 차단을 목적으로 매각 제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저 시세 차익을 공익에 사용하지 사리 사육에 사용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각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매각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5년 경과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제한 규정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놓습니다.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은 나와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5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학교 공장 부지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그러면 이 원형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 공급하게 되면 이러한 공공은 여러 명이다 딱 하나이다. 만약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시장 하나이거든요. 수의 계약으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공모전과 관련되어서는 당첨된 자, 당선된 자 딱 한 명입니다. 수의 계약입니다. 반면 학교나 공장 만들겠다는 자는 참 많기 때문에 이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지만 학교, 공장이라 말 나오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정리되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답이 1번이죠. 11번입니다.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단독택 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
단독택부터 330 이하까지 가려놓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4가지. 국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장 용지 4가지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죠. 4번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을 한다.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감정가격만 결정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조성토지 공급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이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저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이고 지정권자가 인가한 내용대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이다.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 유찰과 관련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충분히 혼자 볼 수 있을 겁니다. 12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해당되는 도시개발 구역의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조성토지 가격 평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 가격 평가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11번에 3번 지문 찾으셨죠. 그게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입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가격 평가. 여기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보유한 토지를 대신해서 사후 현물 보상 받는 땅을 환지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이 도시개발구역에는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있는데 이곳에 개발 사업하여 도로 등에 설치되게 되면 도로에 둘러싸인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집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땅을 말한다? 환지라 하고 환지하고 남는 땅을 말한다? 보류지라며 그 보류지 중에 공사 비용에 경비에 충당될 땅을 채비지라 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지는 환지하고 남는 땅을 말합니다. 환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보상 형태는 동가 보상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다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평당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 된다면 100평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라면 100평을, 500만 원이라면 200평을, 2000만 원이라면 50평을 환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에 대한 가격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환지 받는 땅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환지에 대한 가격 결정 시에는 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단독으로 감정평가에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평가협의회 추천 오시면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에 나타나는 특이한 제도이죠. 수용 방식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없죠. 그래서 12번, 1번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 인정한 경우는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 부담률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받는 땅 부담률 말합니다. 내가 100평 가지고 있다면 50평 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1000평 가지고 있다면 500평 받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저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입찰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토지 소유자의 한지 재신청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주장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환지 부지정과 관계된 사항인데 임차권자 준다면 사용 수익권을 임차인이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했는 데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환지 받아야 되죠. 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토지 소유부터 동의하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면적 작은 토지를 과소치가 되지 않도록 면적 늘려 환지정할 수 있고 면적 넓은 토지는 면적 줄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환지 작성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작성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런 환지 작성 기준은 즉응환지, 증환지, 감환지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사안이 있는데 저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주는 것이 환지 방식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하더라도 환지 주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없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반면 환지 부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에 하면 정관, 토지 소유자 시행하게 되면 규약, 행정청이 하게 되면 시행 규정사항. 과소토지, 이 과소토지는 환지 못 받는 땅을 말합니다. 따로 정해놨다고 하면 이 과소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환지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정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 정관은 구소원 상환에, 조합원 상환에 합의 사항이거든요. 따로 동의 없이 당연히 환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소토지 아닌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안 받는다면 환지 방식에 부합한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 있는 때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준다면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 신청하러 동의하면 가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환지 부지정에만 적용될 사항이지 증환지, 감환지, 즉응환지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13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은 잠깐 쉬었다가 함께 해나가십니다.